어둠이 서서히 내려앉던 2013년 11월의 일산입니다. 늦가을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호수공원 주변을 스치며 흐르고 도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은 바쁘게 흘러갔고 가로등은 점점 길어지는 그림자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한 가정의 삶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후 두 번째 가정을 꾸리며 어렵게 안정을 찾아가던 40대 여성 최은정은 어느 날 말없이 사라졌고 그날 이후 아무도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일상 속 미스터리를 탐색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도 없던 한 여성의 실종에서 시작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남겨진 기록 속에서도 그녀의 마지막 하루는 특별한 흔적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이상함 속에서 우리는 그녀의 시간을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오전 7시 15분 최은정은 평소보다 조금 이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확실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오전 7시 42분 호수공원 인근 기지국을 마지막으로 신호를 남겼고 그 이후로 전화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직장에서 최은정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이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삶을 유지하던 인물이었기에 가족의 불안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전날 그녀의 하루 역시 평범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했고 점심은 동료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음 날 필요한 문서 정리를 했으며 저녁에는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집에서 남편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평소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은 엄마가 그날 유난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별다른 걱정거리는 없어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일상은 흔적 없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위치가 포착된 호수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산책로, 갈대숲, 공원 외곽도로, 인근 산책 코스까지 모두 점검했습니다. 차가운 안개가 내려앉은 공원은 잿빛 침묵만 가득했고 수색팀의 손전등 불빛만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남아있는 곳들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방향성을 찾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수색 중 한 가지 수상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원 어딘가에서 최은정이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이어폰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작게 찢어진 이어폰 케이블과 이어팁이 흩어져 있었고 수사팀은 즉시 이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일상용품처럼 보였지만 분명 그녀의 소지품과 일치하는 점은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갔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잃은 듯했고 딸은 무너지는 감정을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절대 그냥 사라질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오랜 기억에서 비롯된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하나 눈에 띄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종 하루 전 저녁 최은정은 전 남편에게 1분 30초가량 전화를 걸었고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제, 이번 달 안에는 정리해야 해. 전 남편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알겠어. 서류 준비되면 알려줘. 처음에는 이 문장이 어딘가 미묘하게 느껴졌고 수사팀도 잠시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내용은 자녀 양육비 조정 관련 서류 문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한 갈등이나 위협성 메시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을 더 이상 주요 단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또 다른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일산에서 며칠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의 마지막 행적이 우연히도 호수공원 주변과 겹쳤습니다. 두 사건의 시간과 동선을 겹쳐 분석한 경찰은 혹시 이 두 실종 사건 사이에 접점이 있을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의 새벽 CCTV에는 그 30대 여성이 벤치에 앉아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한 장면이 있었고 화면 밖에서는 사람이나 물체가 지나가는 듯한 흐릿한 그림자가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장면은
두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면이 수사 흐름을 급격히 바꿨습니다. 편의점 CCTV에서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포착되었습니다. 남성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얼굴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에 천 조각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 해상도가 낮아 정확한 식별은 어려웠지만 그 색감은 최은정이 평소 착용하던 스카프 색과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건너편 주차장 CCTV에서는 검은 패딩 남자가 골목으로 향한 뒤 약 30초 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같은 골목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범퍼가 약간 긁혀 있었고 번호판은 일부 가려져 있었습니다.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번호 일부가 희미하게 포착되었고 경찰은 이 번호를 토대로 차량을 특정하려 했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차량은 몇 대로 좁혀질 뿐이었습니다. 그중 한 대가 최근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비소는 전 남편 집과 가까운 위치였고 수리 기록에는 운전자 이름이 아닌 대리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정비소 직원은 그날 차량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렸던 것 같습니다. 차를 가져온 사람은 말이 거의 없었고 서둘러 나가던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주목했습니다. 검은 패딩 남자와 차량이 연결된다면 사건의 징검다리가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편의점 CCTV 원본 파일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고 골목길 번호판 복원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주변 상가 CCTV까지 확보되면서 퍼즐 조각이 한 줄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포렌식 팀의 분석 결과는 모두를 멈추게 했습니다. 편의점 CCTV에서 검은 패딩 남자가 계산을 마치고 외부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15초의 영상만 완전히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앞뒤 장면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단 하나의 핵심 장면만 비어 있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불규칙한 충격이나 장비 오류로 인해 손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날 편의점에서는 전압 불안정이 있었다는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정확한 시간에 너무 절묘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차장 CCTV에서도 해당 시간대의 프레임이 일부 손실되어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비소 CCTV는 이미 저장 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정비소 직원의 증언만으로는 차량을 가져온 사람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거의 이어질 듯한 흐름이 끊기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다시 소환되었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검은 패딩 남자는 끝내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어폰 조각의 감정 결과도 큰 의미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동일 모델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사건은 거의 풀릴 듯 하다가 마지막 순간 모든 퍼즐이 미끄러져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그녀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매년 실종 날짜가 되면 호수공원을 찾아 조용히 촛불을 올립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가족의 희망도 그와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사건은 마치 끝나지 않은 문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기록은 낡아가고 기억은 흐려지지만 분명한 사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질문만 계속 공중에서 떠다닙니다. 왜? 그리고 어디에? 실종이라는 두 글자 뒤에는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고통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조각 하나만 발견된다면 그 오랜 어둠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빛이 언젠가 모습을 드러나길 바라며 미스터리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